JTBC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이른바 부스터샷으로 불리는 추가 접종은 백신을 다 맞은 뒤 6개월의 간격을 두고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간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50대는 5개월, 60대 이상은 4개월로 바꿀 계획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돌파 감염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첫 소식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령층 확진자는 면역력이 높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면 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고령층 상당수가 이미 백신을 맞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은 10월 둘째 주 18.5%에서 한 달 만에 32.6%로 뛰었습니다. 돌파 감염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위중증 환자도 같이 늘었습니다. 60세 이상의 연령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일평균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는 그 고리를 끊기로 했습니다.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간도 단축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60대 이상은 4개월로, 50대는 5개월로 간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접종 간격을 앞당긴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며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을 우선 보호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추가 접종 대상을 당장 더 늘리진 않기로 했습니다. 젊은 성인, 소아청소년까지 이제 확대해야 우리가 원하는 코로나 유행 없는 일상 회복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오늘 저녁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와 내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바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얼마나 급했던지 수도권에 있는 22개 대형 병원장들을 불러 모으기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박민규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5일 수도권 병원들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중환자 직전 단계인 준중환자 병상 400여 개를 더 만들란 거였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4주 안에 하라고 했습니다. 상태가 조금 나아진 중환자를 여기로 보내서 중환자 병상 여유를 만들어 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수도권 병원장들을 오늘 다시 불렀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이 사실상 다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78.8%로 정부가 예시로 들었던 긴급 멈춤 기준인 75%를 넘습니다. 그러나 민간 병원이 코로나 병상을 당장 늘리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의 한 병원장은 일반 병동 하나를 다 비워야 코로나 병동을 만들 수 있다며 감염 차단 시설 등 공사에만 2주, 인력과 장비 마련에는 더 오래 걸린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대한 병상을 늘려도 환자가 느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부 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준중환자 병상을 늘리자는 행정명령 취지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했다면서도 대상 병원 절반 정도가 12월 말까지 시간을 더 달라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정부는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들뿐 아니라 의사를 지원하는 것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상태가 나아진 중환자들은 아예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병원을 더 지정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이번엔 감염병 전문 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영탁 기자, 거기도 중환자 병상이 꽉 찼나요? 네, 이곳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은 90%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 1층에 14개, 2층에 16개, 모두 30개의 중환자 병상이 있는데요. 지금 쓸 수 있는 병상은 단 3개뿐입니다. 예비로 비워놔야 할 병상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꽉 찼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가 수도권의 중환자를 충청권으로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네,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만 따져도 100km가 넘고요. 이동하는 데 1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게 하는 시설을 갖춘 음압 구급차도 필요한데 서울의 20대 정도가 전부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와 저희가 통화를 해봤는데요.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만 보내겠다. 또 중환자 중에 상태가 나아진 사람들만 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환자 밀어내기라는 지적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중환자 병상은 계속 늘리면 해결은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이 늘면 그만큼 일반 환자가 갈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일반 중환자가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해서 병원들을 전전하다가 상태가 매우 악화되는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 모두 이런 상황들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현재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4천여 명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태가 만약에 급격하게 악화가 되면 구급차나 의료진 또 병상이 재빨리 배정이 돼야 되는데 상태가 모자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네, 답답한 상황인데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지금으로서는 병상을 늘리고 또 의료진을 최대한 모아서 부족한 곳에 배치를 해야 합니다. 또 길게 봐서는 권역별로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을 만들고 또 이런 중환자들의 이송이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한 번에 틀어지고 할 수 있는 병원 조직을 만들어야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윤영탁 기자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까지 마쳤지만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화이자로 1, 2차 접종을 끝낸 30대 2명이 감염됐습니다. 지난 7일 기준으로 추가 접종 완료자는 26,272명인데 이 가운데 돌파 감염 사례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